21대 대통령 선거가 6월 3일로 확정되었습니다. 대선을 앞두고 민주당 이재명 세력은 자신들이 헌정 수호 세력이라고 우기고 있습니다. 좌파 세력이 늘 보여주는 언어 교란입니다. 지난 3년 동안 이재명 세력이 한 일을 돌아보십시오. 무려 30번의 탄핵안을 발의했습니다. 특검법을 33번 발의했습니다. 셀 수도 없는 온갖 기형적인 갑질 청문회를 강행했습니다. 지금은 또 최상목 부총리 탄핵 청문회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반헌법적, 반시장적인 악법 폭주를 일삼았고 예산안까지 삭감해서 단독 통과시켰습니다. 이 모든 것이 대한민국 건국 이래 처음 있는 일입니다. 이재명 세력이야말로 헌정질서 파괴의 주범이자 국가의 내전을 촉발시켜온 국정위기 유발 집단입니다. 그 우두머리가 바로 이재명 대표입니다. 헌정질서 파괴와 국정혼란을 도모했던 유일한 목적이 민주당의 아버지 이재명의 방탄이었습니다. 12개 사건 범죄 혐의자 이재명 대표의 형이 확정되기 이전에 국정을 파탄으로 내몰아서 조기 대선으로 국가 권력을 차지하겠다는 정략적 음모 때문이었습니다. 지난 4월 4일 대통령은 헌법재판소로부터 법적으로 심판을 받았습니다. 이제는 민주당 이재명 세력이 국민으로부터 심판받을 차례입니다. 다가오는 대선은 마땅히 이재명 세력을 심판하는 선거가 되어야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퇴장과 함께 이재명 대표가 정치 무대에서 동시에 사라지는 것이 시대의 명령입니다. 지금 이재명 세력은 입만 열면 내란 종식을 외치고 있습니다. 그 내란 종식은 이재명 세력의 퇴장으로 비로소 완성된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이와 함께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야 합니다. 국가도 정치도 정상화하자는 것이 지금의 시대 정신입니다. 6월 3일 대선은 87년 체제를 종식시키고 제7공화국의 시작점이 되어야 합니다. 그동안 의회와 정부는 연쇄 탄핵과 계엄과 같은 극단적인 조치를 주고받았습니다. 마치 핵전쟁처럼 상호 확증 파괴를 시도하면서 우리 정치는 망가졌습니다. 이것은 여야의 문제이면서 동시에 육공화국 체제의 와해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개헌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제왕적 대통령의 권력을 분산하고 제왕적 의회의 권력 남용도 제한할 수 있는 구조로 가야 합니다. 그래야만 극단적 대결과 무한 정쟁의 구태 정치를 끝내고 상생과 협치의 새로운 정치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 시대 최고의 정치개혁이자 국민통합의 지름길이 개헌입니다. 이미 국민 대다수는 물론 국가 원로, 국회의장, 국민의힘, 심지어 민주당 대선 후보까지도 개헌에 찬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직 이재명 세력만이 개헌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변화, 역사의 진보를 거부하는 수구적인 행태입니다. 이번 대선은 분열과 정쟁의 구태 정치를 끝내고 상생과 통합의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 역사의 일대 전환점이 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분열과 정쟁의 이재명 수구 세력을 반드시 심판해서 정치 무대에서 퇴장시켜야 합니다. 어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의 전화통화를 하고 한미 동맹과 양국 간 주요 현안에 대해 긴밀한 협력을 다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 지 무려 78일 만의 통화였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세력의 한덕수 대행 탄핵 때문에 멈추어 섰던 한미 정상외교가 이제야 재개된 것입니다. 이재명 세력은 한미 정상외교를 회방놓고 국익에 심대한 해악을 끼친 정략적 탄핵에 사죄해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이재명 세력은 반성은커녕 한덕수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대통령복 2인 임명을 비난하며 재탄핵 가능성까지 내비치고 있습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이 행사하는 모든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자리입니다.
게다가 지금은 대통령이 직무정지가 아닌 고리 상태이기 때문에 대행이 적극적으로 권한을 행사하는 데 논란의 소지가 없습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은 행정부의 수반이지 입법부의 하수인이 아닙니다. 행정부 수반은 이재명 세력의 입맛에 맞는 권한만을 행사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헌법재판소는 탄핵심판, 위헌법률심판, 헌법소원, 권한제의 등 국가적으로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것입니다. 단지 대선이라는 정치적 일정 때문에 하염없이 비워둘 수 없습니다. 게다가 지금은 경찰청장 탄핵심판도 진행 중이고 최성목 부총리 탄핵소추안도 언제 처리될지 모르는 상황에다가 이재명 세력은 내각 총탄핵까지 운운하고 있습니다. 탄핵심판이 여러 건 있을 수 있는 상황에서 헌법재판관 임명을 대선 이후까지 마냥 미룰 수는 없습니다. 이재명 세력의 탄핵 중독만 없었어도 재판관 임명이 이렇게 시급한 과제는 아니었을 겁니다. 민주당 이재명 세력은 입법부 장악이에요. 조기 대선에서 행정부를 장악하고 헌재와 사법부까지 장악해서 제왕적 절대 권력을 휘두르는 독재 정치의 흉계를 꿈꾸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명한 우리 국민들께서 이를 훤히 꿰뚫어 보고 매서운 심판을 내릴 것입니다. 어제 오후 5시경 강원도 고성군 동부정성 비무장지대에서 북한군 10여 명이 무장한 채로 군사분계선을 침범했다가 우리 군의 경고 사격을 받고 퇴각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한 명도 아니고 10여 명이 온 것이기 때문에 대단히 엄중하게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이유에서든지 명백한 정전협정 위반이자 군사 도발 행위로 강력히 규탄합니다. 정치적 혼란기를 틈탄 도발을 결코 허용해서는 안 됩니다. 정부는 북한의 도발에 대비하여 정군 비상경계태세를 늦추지 않길 바랍니다. 자, 지금부터 질문 받겠습니다. 네. 그 코호프 1차 코호프, 2차 코호프를 각각 몇 명으로 할지 정해주셨어요? 그거는 오늘 10시인가요? 지금 선거관리위원회가 구성돼서 첫 회의를 열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결정하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원내대표인 제가 거기에 대해서 어떤 견해를 밝히는 것은 선관위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해치는 것이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 주지훈 의원께서 오늘 이재명 신속재판 의견서를 제출했는데 국민의힘 입장에서 대선을 앞두고 이재명 행보를 저지할 수 있다고 판단한 건지. 이재명의 행보를 저지하거나 이런 의도는 아니고 모든 재판은 신속 공정하게 처리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그 원칙을 다시 한번 법원에 촉구한 것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주 금요일쯤에 윤석열 대통령이 한남동 관저에서 사저로 옮기실 거라고 하는데 혹시 그런 차원에서 찾아뵐 거라는 그렇게 얘기하십니까? 지금으로는 아무런 계획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없습니까? 네. 이완규 국제처장 이상민 행안장관, 국방부 국무장관, 김주현 민정수석과 개헌 다음날 안가 회동을 하고 휴대전화도 교체해서 피의자로 입건이 됐는데 이런 사람이 헌법재판관으로 지명되는 게 적절하다고 보시는지? 대통령과 무슨 친소 관계가 있다고 해서 헌법재판관 자격이 없다라는 주장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지금 40여을 비롯해서 민주당과 가까운 우리법 연구회 출신들이 다 헌법재판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논리라면은 민주당이 추천한 인사들부터 문제를 삼아야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헌법재판관은 그런 법적인 전문성과 헌법 수호 의지가 있으면은
헌법재판관의 자격이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내란방송 혐의로 피의자 입건된 거는 문제가 없다고 보시나요? 민주당의 고발로 인해서 입건이 된 거지 무슨 뭐 인지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민주당이 지금 수도 없이 저도 고발당해 있어요. 저도 내란 동조 혐의로 내란 무슨 선동 혐의로 고발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민주당의 논리라면은 이 세상에 남아있을 사람 하나도 없죠. 이재명 대표는 지금 단순히 고발된 것이 아니라 지금 기소돼가지고 5개 재판부에서 8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데 그런 논리라면은 이재명 대표는 당연히 대통령 후보로서의 자격이 없는 것이죠. 예. 그렇게 이완규 헌법재판관 후보에 대해서 그런 논리로 비판하려면은 이재명에 대해서도 똑같은 논리로 비판해 주기를 빕니다. 제가 공고드립니다. 대표님, 오늘만 해도 지금 대선 출마 선언자가 꽤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점차 늘 것으로 보이는데 이게 우리 당 후보를 뽑는데 좀 어떤 도움이 될 걸로 보시고 한편에서는 너무 우후죽순으로 나오기 때문에 결정에 있어서 좀 문제가 될 수도 있다 이런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시는지 좀 이야기해 보고 싶습니다. 우선 뭐 정당인이 자신의 그런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개인적인 결정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것이 뭐 잘했다 잘못했다라고 평가하는 것이 적절치가 않고요. 나름대로 지금 출마를 선언한 분들이 지방자치단체라든가 국가 운영에 대해서 경험이 많은 분들입니다. 그만큼 내가 대통령이 돼서 대한민국을 개혁하고 국민을 통합해서 국민 민복을 위해서 내가 내 능력을 발휘하고 싶다. 또 그만큼 의지도 있고 자신감이 있다라는 그런 표현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 또 한편으로는 많은 우리 당의 후보들이 나선다는 것은 민주당의 이재명 후보가 여러 가지 약점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법적 도덕적인 그런 리스크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법적 도덕적 리스크가 많은 이런 이재명 후보가 과연 국민들의 선택을 받을 수 있겠느냐라는 자신감에서 출마 선언을 많은 분들이 출마 선언을 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한덕수 총리에 대한 의견도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시는지도. 저희들은 국민들로부터 사랑받고 또 신뢰를 받고 있는 많은 분들이 저희 당의 후보로 등록해 주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그렇게 될 경우 경선 과정이 좀 더 치열해지고 또 그 치열함 속에서 또 국민들의 관심을 환기할 수가 있고 또 모을 수가 있기 때문에 뭐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고 이런 생각은 전혀 없다. 그리고 모든 것은 그 룰에 따라서 우리 경선 규칙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뭐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고 뭐 아주 파렴치한 사람 이재명 같은 파렴치한 사람을 빼고는 저희들은 모든 분들이 후보 등록하는 것에서 대찬성을 하고 그렇고 또 뭐 한덕수 대행 같은 경우에도 요즘 뭐 보니까 언론지상에 이름이 계속 오르내리고 있고 또 많은 의원들도 또 그분을 선호하는 분들이 많이 계셔요. 또 주요 국민들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그 한덕수 대행에 대한 뭐 소위 출마론 내지 차출론이 나오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네. 한덕수 대행이 만약에 후보로 빠지면 국정 공백이 또 어느 정도 일어날 수 있을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우려나 염려 같은 거 없으신가요? 글쎄 뭐 그렇게 보는 분들도 있을 수 있지만은 이제 뭐 한 달 한 20일 정도면은 차기 대통령이 선출이 되고 또 대한민국 정부는 시스템으로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저는 뭐 약간의 리스크는 있을 수는 있지만은 큰 혼란은 없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당원당규에 따르면 한동훈 전 대표가 이번 경선에 출마를 못할 수도 있다는 좀 의견이 나오는데 그 부분은
제 개인적인 의견은 갖고 있습니다만은 지금은 선관위가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선관위 판단하는 상황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선관위 결정 이전에 제가 이래라 저래라 의견을 밝히는 것이 적절치가 않습니다. 이 정도 할까요? 네. 예, 감사합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네.